시간에 확인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 더 추가로 확인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그 키스트 인턴십 관련해서 아까 답변하시기로 증명서를 발급받으셨다고 했는데 그 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후보자나 후보자 아내분이 관여한 바가 있는지 없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인께서 운영한 영어센터 봉사활동 한 걸로 딸이 표창장 받은 거 맞는지, 또 총장은 딸한테 총장상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 아이가요, 그 학교에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영어로 가르치는 거 실제 했습니다. 실제 활동을 했고 그에 대한 그 표창장을 받은 거 사실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는 또 조국 이야기냐, 이렇게 또 SBS가 의도를 갖고 이런 방송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제 8시 뉴스를 통해서 보도된 내용,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보도된 내용들 보면은 이 조국 후보자와 관련해서 또 이전까지 조국 후보자가 기자회견 하기 이전에 나왔던 의혹이 아니라 새롭게 또 제기되는 의혹들이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또 모레로 합의가 된 만큼 오늘과 내일까지는 조국 후보자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들도 가장 많이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의혹이 새롭게 제기가 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BS 보도국 법조팀의 전영호 기자, 김태원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미 어제 8시 뉴스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전영호 기자가 직접 보도했죠. 네. 동양대학교에서 조국 후보자 딸 표창장 이거죠.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조국 후보자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자소서는 저희가 예전부터 입수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그 대학교가 익명으로 처리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표창장이라고 받은 게 있는데 이게 어떤 대학교인지 몰랐는데 어제 저희 SBS 취재 결과 이게 동양대학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동양대학교는 이제 조국 후보자의 아내, 그러니까 딸의 어머니 정모 교수가 재직 중이고 영어영재 센터장으로 있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이 부산대 의전원에 이제 입학하기 위해서 낸 자소서를 보시면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 이거 하나만 이제 수상 실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상이나 표창 같은 경우에 기준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웬만한 수상 실적은 쓸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게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있는 이 학교에서 총장한테 봉사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이 표창장을 받은 게 셀프 스펙 쌓기 논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 저희가 어제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전영호 기자가 아까 SBS가 취재를 해봤더니 동양대학교로 나왔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한 자기소개서에는 대학 표창장 받은 적이 있다라고 하나 썼는데 모 대학에서 이 모 대학이 동양대학교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확인을 했어요? 혹시 말하기가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취재 과정에 관해서는 좀 말하기는 힘든데 믿을 수 있는 취재원이나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조국 후보자 측에도 확인을 했는데 틀리다 이런 말은 안 했습니다. 물론 근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해명할 거는 없다. 해명하기가 힘들다. 이 정도로 표현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양대학교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확인을 하고 어제 전에 8시 뉴스에 기사를 썼다. 그런데 일단 조국 후보자가 오늘 아침 시인했는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요. 중앙일보 아침에 보면 말이죠. 그렇죠. 중앙일보가 어제 8시 뉴스 보도 이후에 조금 더 취재를 한 것 같은데 동양대학교 총장상이니까 총장은 알고 있지 않을까. 직접 취재를 했는데 나는 그런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도덕성의 문제에서 법적인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양대학교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활동을 해서 그 표창장을 받은 거라면 어머니가 거기 학교에 재직하고 있으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스펙 쌓기 일환으로서 뭔가를 해서 도움받았다. 이걸 도덕적으로 비난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거 자체가 범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본인이 일을 해서 표창장을 받았다면 뭔가를 해서. 그런데 지금 동양대학교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보도 보면 표창장 준 적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표창장을 누군가가 동양대학교 총장의 직인을 찍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건 이제 사문서 위조의 형국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게 허위로 문서 위조된 표창장 이것을 예를 들어서 부산대학교 의전원 들어갈 때 자기소개서에 기재하고 그 표창장까지 첨부해서 만약에 부산대학교 의전에 합격한 거라면 이게 사문서 위조뿐만 아니라 위조의 행사 그리고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까지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그 사실들을 만약에 정모 교수가 조국 후보자의 딸인 조모양이 알았고 공모했다라고 하면 두 사람 다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까지 그렇죠. 번질 수 있다. 이건 단순히 이게 부모님의 도움으로 스펙 쌓기로 수시 전형으로 대학원을 갔네 만에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로 완전히 비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문서 위조가 됩니까? 사문서 아니면 만약에 그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있다면 왜냐하면 사문서 위조라는 거는요, 그 내용과 상관없이 문서에 사인하거나 도장찍는 명의자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 거 도용하면 사문서 위조예요. 제가 뉴스브리핑 앵커 주영진 이름 쓰고 제가 사인해서 도장 찍고 문서 만들면 그게 사문서 위조입니다. 예. 제가 주앵커의 명의를 도용한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총장이 도장을 찍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총장 직인을 갖다 찍었다든지 이렇게 돼서 표창장이나 어떤 증서를 만들면 그거 자체가 사문서 위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국 후보자가 오늘 아침 출근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했던 이야기 혹시 별도로 준비가 돼 있으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분명히 봉사를 했고 표창장 받은 일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국 후보자 이야기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이야기 잠시 뒤에 준비되는 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준비가 돼 있을 줄 알았는데 준비가 안 돼 있네요. 조국 후보자는 시인했죠? 오늘 출근길에. 맞습니다. 예. 사실을 정확히 알지는 못했는데 분명히 봉사활동을 한 건 맞고 표창장을 받은 건 맞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들, 이 동양대 관련된 의혹들은 곧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출근길에 답변을 했습니다. 예. 조국 후보자 이야기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일단 우리 전영우 기자가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지금 김태현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말이죠. 자, 총장 부인했는데 조국 후보자는 표창장 받은 일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표창장이 제대로 된 표창장이냐 아니냐. 그럼 표창장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표창장이 누군가가 실제로 총장이 오케이해서 도장을 찍은 표창장이 아니라 누군가가 대신 만들어준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 언론에 지금 보도되고 있는 게 그 조국 후보자의 부인, 조 후보자 딸의 어머니죠. 영재센터장, 영어 영재센터장. 여기에서 혹시 그런 것들이 언론에서 확인 취재로 온다거나 이런저런 검찰에서 누가 온다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저렇게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을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했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 확인이 돼 있어요? SBS 취재 결과는? 네, 사실 의혹들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동양대학교 총장이 본인이 이제 발급된 바 없다라는 보도도 나왔는데 지금 현재 저희는 이제 접촉 중에 있고 이제 정모 교수가 직접 센터장 전결로 이제 총장이 결재를 안 했지만 센터장 전결로 발급한 것으로 해달라라는 보도도 나왔는데 이것까지는 아직 저희는 취재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된 거는 이 의원실을 통해서 동양대의 답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이제 조 후보자의 딸이 표창장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수상 내역과 그런 경위를 물어봤는데 동양대 측에서는 자료가 전혀 없다라고 답변을 한 건 저희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국 후보자의 딸에 대한 표창장 발급이 전혀 없었다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좀 확인이 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동양대에서는 그런 표창장을 준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했다라고 사실상 확인이 된 겁니까? SBS 취재 결과도? 아니면 그렇게 추론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정확히 확인된 것은 이제 조국 후보자의 딸에 대해서 표창장을 받은 경위나 표창장을 어떤 이유로 받았느냐에 대해서 의원실이 이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런 표창장 발급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다라고 답변이 온 상태입니다. 일단 그런 표창장을 발급했는지 거기에 관련한 자료를 동양대학교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의원실에 답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조국 후보자 이야기 잠깐 듣고 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센터 봉사활동 한 걸로 딸이 표창장 받은 거 맞는지 또 총장은 네, 딸한테 총장상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 아이가요, 그 학교에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영어로 가르치는 거 실제 했습니다. 실제 활동을 했고 그에 대한 그 표창장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예, 참 이 부분이 이 의혹이 지금 기자회견 이후에 새롭게 제기가 된 건데 보면은 조국 후보자는 맞다고 시인을 했고 네.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동양대학교에서는 현재까지 검찰 수사 중이라서 답변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자료가 지금 현재 우리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검찰이 압수수색 어젠가요? 네. 압수수색한 시점이 했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 의혹 때문에 압수수색했다고 봐야겠죠. 그렇지만 정모 교수 연구실을 이제 압수수색했는데 저 부분도 있고 뭐 글쎄 정모 교수가 오늘 또 다른 언론사의 보도를 보면 그 키스트에 있었던 인턴십과 관련된 문제들도 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아마 정모 교수 부인이죠.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모 교수의 동양대학교 연구실을 좀 압수수색한 것 같은데 글쎄요. 이제 언론 보도가 어디까지가 팩트인지는 결국은 이제 그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일이지만 앞서 지금 저희가 그 주요 뉴스 브리핑 때 나왔지만 조국 교수의 부인인 정모 교수가 동양대 측에 이제 그 요청을 해가지고 야 받은 걸로 처리를 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 부분 그것도 만약에 맞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사실은 엄청난 증거인멸의 시도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까도 제가 이제 사법처리 말씀드렸지만 정모 교수는 굉장히 더 곤란한 길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어쨌든 간에 지금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게 이건 어디까지는 의혹이고 그렇죠. 확인된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럼요. 예. 현재까지 정 교수가 직접 나서서 기자들에게 한 이야기도 아니고 네. 검찰이든 수사기관에 한 이야기도 아니고 이런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이 만약에 진실이라고 맞다면 가정하면. 그걸 다시 한번 전제하고 네, 좀 그러니까 정리해서 그런 말씀해 주세요. 부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양대학교 측에 전화해서 야 이거 내가 센터장 전결로 처리하는 걸로 좀 얘기를 해줘라고 얘기했다는 그 부분이 진실이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보도는 나온 거니까요. 그렇다고 보면 그건 증거인멸의 시도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면 사법 처리에 있어서 조금 더 곤란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팀에서 동양대 총장과 전화 통화를 좀 시도를 했는데 전화 통화는 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중앙일보는 어쨌든 취재를 해서 그런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는데 우리 취재팀에서도 접촉을 좀 했습니까? 전용호 기자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사실 오늘 또 이제 취재 기자가 경북 영주에 있는 동양대에 가서 지금 이리저리 접촉을 하고 있고요. 예.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답변을 온 것은 이제 동양대 측 공식 답변은 뭐 자료가 없다. 여기까지는 지금 확인이 된 자료가 없다. 동시에 또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네. 우리가 답변하기는 어렵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크겠죠. 네, 맞습니다. 예, 동양대와 관련한 의혹이 하나 또 있고요. 키스트를 어떻게 우리말로는 어떻게 표현하죠? 한국과학기술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인데 여기에 인턴으로 일했다. 이건 또 그런데 이 인턴으로 일한 것이 제대로 일한 것인지 그런데도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증명서가 발급이 됐다. 그걸 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20대 자료로 제출했다. 네. 뭐 이런 기사가 나왔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 키스트 관련해서는 제가 그 조국 후보자 기자 간담회 때도 몇 번 질문을 직접 했습니까? 우리 전용호 기자가? 상황인데요. 예. 왜냐하면 검찰에서도 이 딸 후보자 그 부산대 의전원 입학 관련해서 이 키스트 부분이나 동양대 부분도 이렇게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봤을 때도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일단 이제 키스트를 고려대학교에 다닐 때 조국 후보자의 딸이 3주 동안 인턴을 한다고 해놓고 키스트 측의 답변은 딱 이틀만 나왔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이틀만 나왔기 때문에 3주를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활동 증명서도 발급해주지 않았다라고 키스트 측에서 답변을 한 게 있는데 키스트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밝혔다. 네. 예. 그런데 그런데요? 그때 조국 후보자가 기자 간담회 때 제가 질문을 하니까 키스트 증명서도 발급된 걸로 알고 있고 자세히는 모른다고 물론 밝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또 확인을 해보겠다. 쉬는 시간을 통해서 확인을 더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적도 있었고요. 네. 그러면 전용호 기자가 조국 후보자에게 기자회견 때 직접 이 키스트와 관련한 인턴 활동과 관련한 질문을 하고 조국 후보자가 답변하는 내용 또 어떻게 인사청문 준비단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삼 주 동안 키스트 인턴을 하신 걸로 이렇게 한 걸로 나왔는데 실제로는 5일밖에 출석을 하지 않았다 이런 의혹이 있어서 실제로 3주간
그 출석을 다 채운 게 맞는지가 궁금하고요. 제가 지금 뭐 서류가 그 키스트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키스트에 가서 활동한 건 맞고 그 키스트에서 증명서를 떠준 것도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키스트 인턴십 관련해서 아까 답변하시기로 증명서를 발급받으셨다고 했는데 그 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후보자나 후보자 아내분이 관여한 바가 있는지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수사 중이어서도라고 돼 있는데 수사 중이어서 대답해 줄 수 없다겠죠? 수사 중이어서 대답해 줄 수 없다 이 이야기인데 이 의혹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거는 키스트에서도 지금 아까 전용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거 제출해 준 네. 적 없다. 맞습니다. 이틀밖에 아까 기자 질문할 때는 5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이틀밖에 안 나왔다. 네. 그럼 키스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 자료가 정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는 제출이 됐다는 겁니까? 네, 그렇게 이제 자기소개서에 이 키스트 인턴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어서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거고요. 인턴 부분을 언급했다라고 하는 거는 취재 결과 확인이 된 겁니까? 그거는 네, 자기소개서에? 네. 예.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태현 변호사. 그것도 똑같아요. 아까 네. 동양대학교 표창장하고 저기 이제 키스트에 관련된 교수 2명입니다. A 교수, B 교수인데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 보도를 좀 종합을 해서 제가 정리를 말씀드리면 조국 후보자의 부인인 정모 교수하고 초등학교 동창인 사람이 A 박사가 키스트의 책임 연구원이었다는 거예요. 그 A 박사의 부탁을 받고 B 박사가 그 인턴십을 주강하는 B 박사가 그 조모 양을 인턴으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3주 과정이나 이틀인가 3일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B 박사와 A 박사가 다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오는데 어제 이제 B 박사가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인터뷰를 했던 그 어떤 언론 보도에 따르면 B 박사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나는 서명한 적 없다 그거. 검찰에서 그걸 나한테 보자 나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담당자인 B 박사, 그다음에 키스트에서 공식적으로 그 증명서를 서명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증명서를 만들었다. 이거 뭐죠? 그거 사문서 위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료가 만약에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확인이 됐다면 일단 오늘 아침에 그 의혹을 보도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산대 의전원 들어갈 때 자기소개서에 키스트에서 인턴했어요라는 썼지만 그 증명서를 첨부해서 부산대 의전원으로 보냈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다라고 썼어요. 언론 보도에. 그러면 그걸 뭐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게 만약에 입시에 활용된 거라면 똑같이 이것도 또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동양대학교 표창장과 법적으로는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더군다나 하나 더 그 언론 보도를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키스트 인턴십이 2학년 때 있었다는 거예요. 고려대학교 재학 2학년 때. 예. 그런데 인턴십 기간이 3주인데 이틀인가 나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턴십의 3주 기간하고 그 당시에 조양이 나갔던 우간다인가 케냐 어디 아프리카 의료봉사 기간이 겹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키스트 인턴십하고 아프리카 의료봉사가 인턴 이게 날짜 겹치면 안 되잖아요. 지금 김태현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한 언론의 보도 내용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 이제 저희가 지금 그것까지 확인한 건 아니죠. 예. 예. 그런데 예. 그 2학년 때 있던 그 인턴십인데 실제로 자기소개서에는 1학년 때 인턴십 나간 것처럼 기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2학년 때로 나갔는데 1학년 때로 기재했을까? 이거 그 인턴십의 3주? 아프리카 의료봉사 기간? 이게 겹치니까 두 개를 다 한 것을 쓰기 위해서 2학년 때는 아프리카 거 했던 쓰고 키스트 인턴십은 1학년 때 한 거를 쓴 건 아닌가? 이런 의문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결과적으로 두 분 말씀 들어보면은 동양대학교에서 표창장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 또 키스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인턴 생활했다라고 하는 부분, 증명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그거 우리가 제출해 줬습니다, 발급해 줬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한 자기소개서에는 다 그 조 후보자의 딸이 그 부분을 언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각 학교 측에서 이러한 증명서를 또 표창장을 준 사실이 없다면은 이것은 단순한 의혹 제기 차원이 아니라 법을 어긴 불법 행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 될 수도 있다. 여기까지 김태현 변호사와 전영호 기자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취재를 해서 네. 특히 동양대학교 측이 명확하게 중앙일보가 아침에 쓴 것처럼 우리는 그런 표창장을 준 사실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한번 나오는지 그 부분도 좀 취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조국 후보자와 단국대 교수 있지요. 조국 후보자 딸이 논문의 제1저자 되는 과정에 대해서 지난번에 기자회견 때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우리 단국대 교수 이름이 장영표 교수입니다. 장영표 교수가 무려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조사받고 나오는 장 교수를 기자들이 따라붙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후보자랑 연락하신 적 있습니까? 혹시 그 아드님 인턴까지 포함해가지고 스펙 품앗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명 기한인데 소명서 제출하실 겁니까? 네, 그 당시에 조 후보자님 진짜 본 적 없으세요 혹시? 연락하신 적 없으세요? 죄송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검찰에서 어떻게 진술하셨는지 혹시? 네, 장 교수가 그 전에 기자들이 확인 전화하고 그러면은 전화를 잘 받았었죠. 그리고 네. 자기 생각 얘기 다 하고. 네, 맞습니다. 예. 한 일주일 전쯤인가요? 저희 SBS와 만나서 실제로 인터뷰도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조사받고 나오면서는 그 어떤 기자의 질문에도 답변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면 조국 후보자와 장 교수가 이미 언론과도 인터뷰를 했고 SBS와도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장 교수의 말이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말과 장 교수의 말을 저희가 비교해가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논문 과정에 있어서도 일저자라가 되고 있는 그 문제에 있어서도 제가 그 교수님께 또는 저희 가족 어느 누구도 연락드린 바 없습니다. 이번 검증 과정에서 이 논문이 제기되고 난 뒤에 이분의 연락처를 찾느라고 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집사람은 이제 학부형이니까 학부형 모임 있잖아요. 그쪽에서 한두 번 만나서 안면은 있었나 봐요. 예, 이 의혹이 제기되고 난 다음에 교수 연락처 찾느라 정말 고생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식적으로 법무장관 후보자가 단국대 교수님 연락처 찾는 게 이렇게 어려웠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기자들도 그냥 단국대 연락해서 알아냈습니까? 어떻게 알아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교수분들 경우에는 학교에 물어보면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주기도 하고 또 안 가르쳐 주기도 하죠. 교수님한테 그렇죠. 네.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네. 어쨌든 기자들도 알고 있었는데 법무장관 후보자 측에서 인사청문 준비단에서 연락을 해서 장 교수, 이거 물론 본질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 조국 후보자의 저 부분은 조금 약간 고개가 갸웃거려진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길래 제가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이 조국 후보자와 장 교수의 기존 언론 인터뷰 이 부분도 사실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인지 어쨌든 장 교수의 인터뷰 보면은 부인들끼리는 그렇죠. 알고 있던 사이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여러 언론이랑 좀 인터뷰를 했는데 말이 조금씩 바뀌는 거였어요.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초기 인터뷰들을 보면 앞서 우리가 봤던 대로 부인들끼리 이제 얘기를 이제 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보호자 측에서 연락이 왔다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그 조양의 보호자 측. 그럼 보호자 측이라고 하면은 엄마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지칭한 건지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어머니끼리 알든 보호자 측이든 그다음에 그 유학반 아버지 모임에서 장 교수와 조 후보자가 만났거나 안 만났든지 간에 장 교수의 언론 인터뷰의 취지는 내가 그냥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와서 하니까 내가 도와주라 한 게 아니라 누군가 그쪽에서 부탁을 해서 내가 들어줬다. 이 취지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조 후보자가 이 사실관계를 가족들한테 어느 정도 확인했는지 모르겠으나 조 양이든 정 교수든 조 후보자든 누군가가 장 교수에게 부탁했다라는 게 장 교수의 진술입니다. 언론 인터뷰입니다. 자, 어제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사라면 안 물었겠습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건 물었을 거고 장 교수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직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으나 이 부분도 곧 아마 진실은 밝혀질 거다. 예. 그런 거죠. 사실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그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는 참고인이든 피의자 신분이든 간에 그 밖에서 했던 이야기와 정작 검찰에 들어가서 했던 이야기가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네, 맞습니다. 취재하면서도 많이 느끼는 건데요. 저랑 이제 검찰 수사가 이뤄지기 전에 저희 취재 과정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전혀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다가도 이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 그게 이렇게 잘못 부인했다가는 또 자기가 덮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달라지고 또 재판 가서는 결국에 이거는 당연히 지금 이야기는 아니고 다른 건인데요. 재판 과정에서 많이 유죄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예. 지금 뭐 장영표 교수 같은 경우도 저희와 만났을 때는 아직 검찰 수사가 시작되지 않은 단계였고 현재는 이제 고발이 들어와서 피고발인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장영표 교수가 배임 혐의와 업무 방해 이렇게 두 가지의 피고발인 신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자들과의 접촉은 지금 좀 더 어려워지고 더 진실되게 검찰의 이제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용 기자가 나왔으니까 내가 이 질문 한번 하고 싶었어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앞으로 말이죠. 네. 뭐가 배달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상당히 좀 비아냥되거나 비판하거나 뭐 욕을 하는 그런 의미의 선물이 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네. 맞습니까? 그 의도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앞으로 이제 먹는 이 호박엿이 전달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아마도 조국 후보자 지지자들이 뭐 보낸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좀 조롱의 의미인지 아마 근데 응원의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엿을 보낸다고 할 때는 응원의 의미로 보기는 좀 쉽지 않죠. 실제로 진짜 우리 검찰 출입하는 기자들 저거 확인한 거죠. 윤석열 총장 앞으로 엿소포가 쇄도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뭐 직접 가서 이렇게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확인은 했고 이제 대검찰청 쪽에서는 그래도 이게 뭔가 검찰총장에 대한 또 선물을 받으면 안 되니까 이걸 다시 돌려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국 후보자에게는 꽃다발이 가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는 엿이 가고 이게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국 후보자와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개혁을 위한 최상의 카드다, 최상의 조합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지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자 그러니까 확인되진 않았어요. 윤석열 총장이요? 윤석열 총장에게 저 엿을 보냈던 분들 중에 몇 분이 아마 예전에는 윤석열 총장의 적폐 수사 막 할 때는 꽃을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 이게 이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지지하는 진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수 진영도 마찬가지고 진보 진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에 졌다라는 게 보수 진영, 진보 진영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국민들도 이 진영 논리에 따라서 본인이 지지하는 진영의 칼을 들이대면 엿이고 반대 진영의 칼을 들면 꽃입니다. 이거 사실은 지지하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사실 정치권도 좀 그런 흐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선진국이 되려면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 거죠. 내가 지지하는 진영이든 지지하지 않는 진영이든 그것이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처벌받아야 되는 거고 법적으로 잘못된 일이 없다면 이제 누명을 벗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상황들을 뭐 조국 후보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지지하시지 않는 분들이나 본인의 생각은 있겠으나 수사를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예. 뭐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의사표시는 기본적으로 또 자유로운 나라니까 그 자유가 보장돼 있는 거기 때문에 자유롭게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런 의사표시가 본인의 의사가 다른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영우 기자가 나와 있는데 그 당시 현장에서 기자회견할 때 밤 11시까지 있었다 그랬죠? 네. 그때 정말 어땠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후보자가 좀 답변을 길게 하고 기자들의 질문은 어쨌든 보면서 하는 기자들도 많았고 그래서 기자들 상당히 나중에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 전용 기자는 현장에 있던 기자로서 어떤 소감이 있어요? 네, 사실 오늘 뭐 청문회가 극적으로 합의가 되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청문회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고 조국 후보자의 해명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한 200여 명 정도 기자들이 몰렸던 것 같고 서로 이제 질문 경쟁도 사실 그게 중계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반복해서 손을 들었는데 쉽게 질문 기회를 얻지는 못했고요. 한 2번 정도만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이 그 후에는 기자들의 질문의 함량이라던가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결국 이 그 플랫폼 자체가 일단은 이렇게 쉽게 주고받고 할 수 있는 분위기라기보다는 기자들이 질문을 여러 개를 하면 조국 후보자가 답변을 하고 또 다른 기자로 넘어가는 이런 좀 플랫폼이었고 또 이제 주제가 정해진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뭐 추상적인 정책들
질문을 하다가도 또 디테일하고 아주 작고 사소한 질문 아니면 사실관계에 대한 팩트체크 이런 질문도 하고 주제도 좀 돌아오다 보니까 뭐 반복되는 경우도 있고 좀 아쉬운 전영우 부분도 기자도 현장에 있던 기자로서 우리가 기자들이 좀 아쉬웠다. 네. 기자들이 조금 질문 수준이나 네. 물론 방식이나 이런 부분도 아쉬웠지만 기자들도 좀 그랬다는 생각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오전까지만 해도 이런 기자 간담회 자리가 열릴지 예상도 못했기 때문에 뭐 사실 준비도 더 했으면 좋았을 거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전영우 기자가 아주 늦게까지 고생이 많았는데 그 이야기도 아마 전영우 기자가 내일이나 또 한번 나올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도 한번 좀 해보고 싶어요. 오늘 네. 수고 많이 했습니다. 김태문 기자도 수고 많이 했어요. 빗방울 떨어지는 그 거리에 서서 그대 숨소리 살아있는 듯 느껴지며 깨끗한 듯한 나는 숨디비치고 나와 거리에 이 노래 아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이 비가 오는 수요일입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라디오에서 많이 나오는 노래죠. 비 오는 날의 수채화. 이 노래가 나온 때가 1989년입니다.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이 노래 가사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도화지 속에 그려진 풍경처럼 행복하면 좋겠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30년 전에도 아마 그러지 못했던 것 같은데 30년이 지난 지금도 이 가사대로 세상이 변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화지 속에 그려진 풍경처럼 세상 사람 모두가 행복하면 좋겠네. 이 가사 다시 한번 되뇌면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도화지 속에